안녕하세요. 헨리맘이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그림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할 때 가장 축이 되는 게 엄마가 해주는 생활 회화, 그리고 영어 그림책, 그리고 영어 영상 자료,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영어 회화와 좀 더불어서, 사실 회화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영어가 편한 엄마가 아니라면 이거를 조금 신경을 쓰고 외워서 공부를 해서 아이랑 조금 적절한 상황마다 쓰려고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책은 내가 준비를 미리 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책을 아이한테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 좀 접근하기 용이한 엄마표 영어의 하나의 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영어책 읽기는 물론이거니와 독서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겹치고 저희 헨리도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학교를 어떻게 사립을 보내야 될지 공립을 보내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어떤 교육이 얘한테 정말 중요할까 하면서 많은 그 미래학자분들, 교육학자분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공통점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공감 능력과 그 다음에 읽기, 독서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너무 웃긴 건 이 독서 능력을 통해서 공감 능력도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의 입장이 되면서 혹은 또 주인공의 생각 자체를 팔로우 해가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어책이든 한국어책이든 이제 독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마음을 많이 정해서 최근에는 좀 독서에 양질의 독서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독서를 하는데 제가 도움이 좀 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하고 또 영어책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많이 분석하고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면서 좀 우리가 책을 읽히더라도 이게 요즘의 트렌드니까 남들은 영어책 1000권 읽기를 한다니까 남들은 100권 읽기를 한다니까 그냥 일단 나도 정량적으로 1000권을 읽었으면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책을 읽더라도 우리 아이에 맞게 그리고 나의 목표에 맞게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먼저 수립을 좀 하고 그리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나와 우리 아이가 정말 독서의 즐거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간 다음에 영어책 독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는 영어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영어책 읽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꼭 필요가 하냐 아직 스파닉스도 모르는데 책을 읽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책을 읽는 것 자체가 단지 영어에만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영어책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해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이 그림과 글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함께 조합을 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메시지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게 그림책이에요. 언어에만 기대서 책을 읽어도 재미가 떨어지고요. 그림책만 읽어서는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자 텍스트, 이걸 엄마가 음성으로 들려주겠지만 음성 텍스트가 되겠죠? 음성 텍스트와 자기가 보고 있는 그림을 해석해서 하나의 인풋으로 아이가 머릿속에서 정리하는,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자극됩니다. 그래서 그림책은 아이의 사고력, 이해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이 함께 발달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앤서니 브라운의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림책이라는 거는 독자가 그림을 해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 세상과 또 텍스트가 주는 또 그런 정보의 양,
거기에다가 독자의 해석이 겹쳐서 무궁무진한 어떤 세계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라고 말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과 문자 그리고 이것들을 함께 연결시켜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해석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 발달한다는 거. 그래서 단지 언어에만 포커스를 해서 오늘 뭐 이 단어를 배웠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재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영어책을 읽히니까 영어에 대한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바로 아이들이 단어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쓰임과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사실 영어 어떻게 배웠냐면 뭐 ball 하게 되면 공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대1로 단어가 매칭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막 이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upset 같은 표현 있죠. 근데 upset 같은 표현이 아이들 그림책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upset이라는 표현은 화가 났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기분이 상했다고 해야 되나? 혹은 뭐 짜증이 난다고 표현해야 되나? 다양한 요소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배웠을 때는 upset, 화난, 성난 이렇게만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거를 갖고 놀고 싶었는데 동생이 뺏어갔어. 근데 엄마는 나만 혼냈어. 나는 upset이야 라고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화난, 성난이랑은 직접적으로 1대1 매치는 아니더라도 저런 복잡다단하고 짜증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upset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그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림책에서 이제 언어로 이제 upset 하고 upset 화난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게 아니라 I am upset, I was a little bit upset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upset이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저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살아있는 문장 속에서의 활용법까지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림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가지고 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 엄마들이 활용을 좀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그림책을 어떤 거를 골라줘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좋은 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일단 책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책을 고르는 게 좋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실 텐데요. 첫 번째는 동네 도서관에 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사실 동네 도서관은 뭐 주말에도 열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영어책도 요즘에는 좀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편이라서 가시면은 여러 책을 보고 아이랑 같이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워킹맘들의 경우에는 평일에 도서관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고 또 주말에도 뭔가 스케줄이 있다 보면 도서관에 시간 내서 이제 매주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책을 구매를 하시되 구매 실패가 없는 책을 좀 사시는 게 좀 더 나으시겠죠.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 사이트들은 좀 책을 연령별로 그 다음에 난이도별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 연령별 난이도별의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책을 고르시면은 조금 난이도 실패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주 이용하는 서점들은 그 다음에 웬디북, 그 다음에 동방북스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프라이스 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프프라이스 북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저렴한 책들이 반값 새 책들이 좀 이제 가끔 게릴라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책은 여기는 내가 원하는 책이 항상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가끔 쭉 가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 책 괜찮을 것 같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루트고요. 그 다음에 세종, 키즈북 세종이라는 사이트도 저는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뭐 프로모션을 하는 게 책이 다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원하는 책이 있으면 4개 사이트를 다 검색을 해보고 구매를 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럼 일단 난이도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뭐 난이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AR, 렉사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대두가 되는데요. 사실 AR 같은 경우에는 Accelerated Reading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개인이 이용을 하기는 어렵고 뭐 영어 도서관이나 다니는 영어 학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SR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봐서 거기서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그 책에 맞게 AR 레벨에 맞는 책들을 사면 되는 건데, 뭐 AR 레벨은 보통 뭐 1.5, 1.3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그리고 이게 1부터 12점대까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5.5다 그러면 미국 초등학생 5학년 5개월 수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3.2다 그러면 미국 애들 3학년 2개월 차에 읽는 책의 수준이 얘한테 적당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책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영어 도서관도 다니지 않고 영어 학원도 안 다닌다 그러면은 사실 AR, SR 테스트를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겠죠. 그럴 때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The Five Fingers Rule 이라고 하는 건데요.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이제 한 페이지를 읽어보는 겁니다. 집에 있는 영어책 있으면 한 페이지를 딱 펼쳐서 아이와 함께 읽어보고, 자, 보기고 나서, 자, 모르는 단어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혹은 0개다. 너무 쉬운 책이에요. 자, 모르는 단어가 2개에서 3개 정도 된다. 이 책은 우리 아이가 읽기 적당히 어려운 책, 괜찮은 책이에요. 모르는 단어가 4개다. 좀 어려운 책이 될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5개다. 그럼 이 책은 잠깐 다시 책장에 꽂아 놓으셨다가 몇 달 후에 읽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Five Fingers Rule에 맞춰서 난이도가 없으면, 어려우면 책을 이거는 읽히면 안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는 일단은 흥미롭고 재밌고 이게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어려워. 근데 얘는 이 책에 대한 주제가 너무 관심이 있고 엄마가 읽어주는 거라도 들으면서 자기가 그림이라도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욕구를 무시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엄마가 한번 먼저 책을 읽어서 간단하게 영어로 꼭 필요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장만 읽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미리 사전에 엄마랑 그림 보고 얘기를 좀 해본 이후에 엄마가 쑥 읽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재미있어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뭐 난이도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의 흥미 위주로 좀 더 선택을 해줘서 일단은 책 읽기의 맛을 들여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헨리 같은 경우에도 뭐 귀신, 그 다음에 ghost, 뭐 skeleton 이런 거 책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책들은 어려워도 자기가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관심 없는 뭐 공주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쉬워도 읽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주시려면 처음에 이런 난이도 같은 것도 조금 참고를 해서 책을 선정을 해주시는 건 좋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건 아이의 흥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난이도까지 고려해서 책을 사실 때 보면 책에 뭐 보드북, 플랫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책을 살 때 난 요거 주문한 것 같은데 요런 책이 왔네? 이렇게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가 바로 보드북입니다. 이제 보드북이라는 거는 페이지가 요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아주 딱딱한 보드로 책이 이루어져 있죠. 표지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런 책들은 아이들 뭐 2세에서 4세 아이들이 읽기가 굉장히 적합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어도,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막 페이지를 뜯어도 그다지 책이 손상이 덜 가기 때문에 이 보드북이라는 거. 그리고 보드북은 보통 조금 더 비싸죠. 일반 그냥 종이로 된 책보다. 자, 두 번째는 플립플랩 북입니다. 플립플랩 북은 얘도 이제 보드북인데요.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각 페이지마다 아이들이 만져보고 조작하고 넘겨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 게 플립플랩북입니다. 그래서 책을 내가 사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봤는데 플립플랩북이라고 써있어. 그러면 이렇게 펼쳐지는 책이 페이지 안에 또 다른 페이지가 펼쳐지는 책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이 페이퍼백 책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좀 훨씬 더 종이가 얇고 안에 보시면 종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얘네들이 페이퍼백입니다. 가격은 당연히 보드북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약간 책 페이지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권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퍼북에서 얘네들은 이제 픽처북이기도 하죠. 그림책이 있으니까 이제 픽처북을 읽다 보면 리더스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리더스북은 단어나 문장의 호흡, 책의 길이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처음에 애들이 레벨별로 책을 시리즈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리더스북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I Can Read라는 리더스북 시리즈인데 이렇게 My First라고 돼 있어요. 책 읽기 이제 리더스북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 읽기 좋은 레벨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그림도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책들의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림책보다 살짝 글밥이 많은 책들로 넘어가기 위한 브릿지 과정이 리더스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리더스북, 레벨드북이라고도 하고요. 레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 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또 이런 얼리 리더북이 있어요. 이런 책들은 이제 챕터북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 과정인데요. 보시면 아까 리더스북이랑 조금 차이가 나죠? 글씨가 조금 더 많아요. 이제 챕터북으로 가면 요 그림들의 비중이 조금 더 줄고, 그 다음에 글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림도 약간 흑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 용어들이 막 나와요. 보드북이다, 플립플랩북이다. 보시니까 별거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인터넷 책 구매하실 때 요것들을 참고하시면은 난 이 책 주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책이 왔지?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제가 영어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영어책을 선택할 때 난이도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각종 책들을 칭하는 다양한 명칭들을 말씀을 드려서 책 구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들 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그 연령별로 추천하는 그런 책들, 그리고 책들의 포인트들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